안녕하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 옆에서 봤을 때 코끝이 이렇게 각도가 115도 이상 이렇게 들려 있는 경우를 들창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코끝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안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면에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들창코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옆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안 들렸는데 정면에서 콧구멍이 들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요 가운데 부분은 내려와 있는데 여기 비익, 코 날개 부분에 이 피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용코라고 합니다. 상상 속의 동물 용, 드래곤 있죠?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코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창코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 부분이 좀 짧으니까 비중격 연장술을 하게 됩니다. 비중격 연골 자체가 좀 크고 튼튼한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뒤쪽에서 안전하게 채취를 해서 연장을 해주게 되고, 비중격 연골을 이전에 수술해서 사용을 하셨다든지 또는 비중격 연골 자체가 너무 휘어있다, 사이즈가 작다,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가슴 늑연골, 자가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그걸로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용코 같은 경우에는 이 코끝을 늘리는 것보다는 여기 말려 올라가 있는 그 날개 연골을 재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아래로 연장을 해줘야 돼요. 최근에는 그 안쪽의 연골을 좀 이렇게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콧볼이 처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코가 지나치게 길지 않다 그러면 여기 비주 부분을 조금 더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코가 긴데 콧날개가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숙소를 하면서 약간 콧볼 올리기를 같이 겸해서 비율적으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맞게 바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적절한 수술법으로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골이 일반인들과는 양은 똑같은 거예요? 코뼈 위 연골, 아래 연골,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 날개 연골은 이 아래 연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코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럼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죠. 이 부분은 많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비중격 연장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날개 연골을 이렇게 재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긴 코이신 분들은 또 따로 수술 방법이 다른가요? 긴 코, 화살코 이렇게도 부르죠. 코 연골이 커서 고개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매부리 코의 일종으로 해서 이 코의 받침대, 지지대가 약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중격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비중격이 길게 나와 있으니까 날개 연골을 밀어서 앞쪽으로 처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의 그 수술 방법이 다르죠. 예전에는 이게 코가 기네 이러고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연골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해결이 되겠지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날개 연골의 지지대가 힘이 약해지니까 더 이렇게 처져서 긴 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면 비중격이 지나치게 길다 그러면은 비중격을 적절한 사이즈로 앞부분을 잘라주는 게 맞고요. 이게 연골의 지지대 힘이 약해서 처져 있다 그러면은 앞쪽에 기둥 연골을 이렇게 강하게 세워줘서 그 연골 지지력을 강하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그 긴 코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긴 코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화살코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웃거나 그럴 때 이제 입술에서 코 기둥 쪽에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당기면서 이렇게 더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근육을 일부를 절제를 해주고 힘이 약한 요 근육의 지지력을 비중격이나 다른 연골을 이용해서 강하게 받쳐주면 그 긴 코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코가 들려있는 코 중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를 수술을 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쪽에 그 뼈대, 연골에 해당되는 겁니다. 뼈대를 일단 길이 방향으로 연장을 해줘야 되죠. 비중격으로. 그 다음에 덮을 수 있는 피부가 또 충분히 늘어나줘야 됩니다. 코가 이제 많이 들려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연골을 충분히 연장을 했을 때 피부가 늘어나지 않으면 피부가 이렇게 당기면서 코 연골도 같이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피부를 많이 늘릴 수 있게 박리를 조금 더 넓게 한다든지, 안쪽에서 당기는 조직들, 뭐 섬유질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살짝 끊어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연장하기 쉽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코가 지나치게 작고 낮고 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이제 욕심 있잖아요. 나 콧대도 낮으니까 콧대도 올리고 싶고, 코가 들렸으니까 그것도 좀 내리고 싶고, 코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볼륨도 주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콧대만 올리고 싶어도 피부가 여기가 늘어나게 되면 이쪽 길이 방향으로 늘리는데 또 제한이 있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충분한 상담을 거쳐가지고 현재 수술 원하시는 분의 상태가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 피부 두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늘릴 수 있겠다. 제가 수술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치와 수술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기대치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차이가 이 정도다,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수술을 할지 말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은 전후랑 비교했을 때 요만큼의 개선이 되는데 이 정도면 만족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나는 솔직히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겨우 요 정도 달라진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진짜 평생의 이 컴플렉스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코 수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짧은 코 수술과 짧은 코인지 또는 용코 또는 콧볼이 처진 거인지, 그리고 각각에 따른 수술 방법, 수술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